한편 겨울철 안전운전에 대한 염려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특히나 블랙아이스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데요. 도로 위의 공포, 블랙아이스에 맞선 뜨거운 시공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바닥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일어나서 차량들의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을 삽입을 해서 난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커팅기로 해서 커팅을 날려서 열선이 벌써 삽입이 된 상태예요. 홈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4줄이 열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화물차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공사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보수 공사를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기존에 이미 도로 열선을 깔아둔 곳이지만 승용차 폭에 맞춰 좁게 시공을 했던 상황이라 열선 구간을 좀 더 넓게 확장하고 싶다는 건데요. 한파가 닥치기 전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하는 상황.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도로 커팅기예요, 이게. 먼저 바닥에 열선을 심을 수 있도록 노면에 홈을 파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열선의 옆쪽으로 각각 4줄씩 총 8줄의 홈을 파내려가야 하는데요. 땅을 몇 센치나 까주는 거예요? 한 3.5에서 4cm. 지름 8mm의 열선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깊이로 일정하게 홈을 파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양동이에 물을 떠나르기 시작하는 작업자. 심지어 떠온 물을 기계 안에 붓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없으면 먼지가 많이 나요. 실제로 새벽부터 비가 내린 습한 날씨임에도 자욱하게 일어나는 먼지. 따라서 한 명이 절단기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후방을 전담합니다. 나중에 이 안에 또 열선을 깔아야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이물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파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25m 구간의 홈을 파는 일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파내려오는 속도가 꽤나 더딘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소리도 엄청 크고 엄청 천천히 와야 되나봐요. 잘못하면 앞으로 쭉 나가거든요, 이게. 아, 사고 날 염려이 있어서 네. 이게 빨리 돌려도 안 되고, 이 기계 깎아먹은 대로 서서히 맞춰서 나가야 돼요. 수고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작업을 한 줄 마치고 나면 다음 줄 작업을 위해선 육중한 기계를 인력으로 끌고서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요. 절단기 한 대의 무게만도 150kg 정도라고 하니 이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고 올라오는 거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힘들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15도 경사의 비탈길을 왕복하는 작업자들. 스산한 겨울 한파 속에서도 연신 냉수로 목을 축입니다. 그렇게 무려 반나절 넘게 이어진 노면 절단 작업. 늦은 오후가 돼서야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서둘러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게 열선이에요. 최고 120도까지 올라간다는 열선. 준비된 홈 안에 얌전히 자리를 잡아주고 곧바로 다음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반죽보다 빠르게 굳는 충전자를 이용해 홈 사이를 일일이 메워주는 작업자들. 충전 후 불과 서너 시간이면 단단히 경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면 정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배전반과 열선을 연결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센서를 통해 지면의 온도와 날씨 상황을 감지하며 자동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연결 다 됐다. 테스트 해볼까?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본 현장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 온도는 열선 깔린 데는 지금 마이너스 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열선이 안 깔린 곳 바닥은 영하 한 18도 정도예요. 혹한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도로 열선 시스템. 부디 남은 겨울 동안에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마음 아픈 소식들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경기도 안성의 조용한 시골 마을. 바로 이곳에 무려 4대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100년 가업인 주물 공장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면서도 제작 방식만큼은 그 옛날 할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진 전통 제작법을 따르고 있다는데요. 한파 속에서도 용암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주조의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주물 공장의 시계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 한편에 쌓아둔 흙더미를 부지런히 섞어주는 작업 차량. 포항에서 파온 흙이에요, 이게. 가마솥 만드는데 가마솥 속틀이라고. 속틀을 이제 저 금형에다가 다딜 거예요. 가마솥을 만들기 위해선 겉틀과 속틀 두 개의 형틀이 필요합니다. 먼저 흙으로 다져서 만든 둥그런 속틀을 거푸집 안에 채워넣고 틀과 틀 사이의 좁은 틈으로 쇳물을 주입시켜주면 그 모양 그대로 가마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잠시 후 기중기를 이용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자들. 가마솥 내부 외부로. 이 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솥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큰 거는 이제 미주도 쓰고 뭐. 요 뭐야 소도 때려서 잡아서 쓰고. 빗물 매운탕을 끓였을 적에 네. 가마솥으로 네. 저 일반 스텐솥, 양은솥하고 맛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아, 뭐 이렇게 매운탕이나 그런 찌개 같은 거 끓였을 때요? 비린내가 안 나. 위아래로 분리된 거푸집을 얌전히 제자리에 마셔둔 뒤 그 안에 흙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여기에 다짐 기계까지 동원해 꼼꼼하게 눌러주는데요. 다디는 거예요, 다디는 거. 아, 다져줘야 돼요? 꽉꽉 눌러주도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흙 사이에 동그란 철판을 심고 또다시 흙을 다져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거푸집 안이 흙으로 빈틈없이 가득 차면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데요. 잠시 후 거푸집을 뒤집어 방향을 돌려 세우는 작업자들. 그리고는 거푸집의 바닥면을 떼어내는데요. 둥그스름하게 매끈한 속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엔 그대로 살며시 거푸집을 내려 빼내는 작업자들. 내쉬는 숨조차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한눈에 봐도 그 크기가 상당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가요, 대략? 300kg? 아, 큰 거는요, 저 저 거푸집이요? 거푸집까지 다 전부 다 안에 것까지 다. 그렇게 공들여 빼낸 중자는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공장 한편으로 옮겨두는데요. 안 가도 돼. 기중기에서 내려놓는 순간조차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무사히 안착시킨 후에야 참았던 숨을 내쉬는데요. 조심해서 내려놓으시네요. 쿵 그러면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충격 조금만 받으면요?
가장 큰 숙제를 멋지게 해낸 작업자들은 이번엔 그보다 작은 크기의 중자를 만들 모양인가 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 작아 보이지만 이 역시도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들어가는 흙의 양만 50kg이라고 하는데요. 솥을 만들기 전 속틀을 만드는 것부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쿵할 때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니까 기중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거는 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좀 더 드네요. 잠시 후, 아이고, 중자를 옮기다 그만 놓쳐버린 작업자. 놓치신가요? 네, 놓쳤어요. 무거우셔서 그런 거예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형태가 없어지네요? 네, 뭐 힘이 있어요, 흙이네. 이러니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는 없다는군요.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요? 35개 정도. 그렇게 오전 내내 부지런히 중자를 찍어낸 작업자들. 목표한 수량만큼 만들어 놓고 보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한데요. 그제야 잊고 있었던 통증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맨손 체조로 잠시나마 뻐근한 팔다리를 풀어보는 작업자. 아니 지금 어깨가 뻐근해서 푸는 거예요. 이곳에선 가장 연장자라고 하는데요. 에이구, 은퇴해야 되는데 여기 일할 사람이 없어.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기 뭐요, 후배들 양성이 안 돼. 왜요? 힘들어서 일을 안 한다고. 여기 제일 젊은 분이 이분이야. 지금 60인데. 69. 나이 70에도 기골이 장대한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59 막내. 곱게 만들어둔 증자 겉면에 웬 가루를 발라주는데요. 이게 흑연하고 백연하고 섞인 거 혼합된 거예요. 샘물 주입하고 나서 털 때 흙을 다 털 때 이제 잘 털리죠. 흙으로 만든 중자가 쇳물에 엉겨붙지 않도록 일종의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이어지는 다음 작업은 800도의 가스불로 중자 겉면을 구워주는 겁니다. 솥 하나에 각각 20-30분 이상 공을 들인다고 하는데요. 수분기가 많으면요 막 끓면서 폭발할 수가 있고 얘 샘물이 막 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수분기를 없애주는 거죠. 모든 작업은 최상의 가마솥을 빚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 아래 실행됩니다. 그 시각 작업장 한편에선 흡사 밭을 일구듯 흙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작업자가 포착되는데요. 나무 괴짝처럼 생긴 틀에 쇠로 된 판을 올려 조립하는 작업자. 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후라이팬. 언뜻 봐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꽉꽉 눌러주면 공간 생기지 말라고. 동그란 중자와 모양은 다르지만 흙을 다지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나무 틀을 반대로 돌려보니 이쪽은 아직 휑한 상태. 또다시 흙을 채우고 같은 방식으로 다져줍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귀퉁이 한쪽 구석을 뚫어주는데요. 땜을 저 주입구에 틀을 드러내면은 위아래 모래틀을 떼어내고 나니 가운데 끼웠던 철판의 모양대로 상부와 하부의 모양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모래 거푸집. 이제 가운데 철판을 빼고 거푸집끼리 다시 합쳐두면 프라이팬을 찍어낼 수 있는 거푸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모래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자.